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상에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풀이한 곳이 여러 개 있지만 본인은 정파적 차원을 떠나서 순수한 명의적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원래 구운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따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국가를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대통령의 운세가 국운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의 운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세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여러 개의 사주가 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진생 개축월 을해일 병술 씨 사주가 그래도 가장 문재인 사주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직접 간명한 것이 아니라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분의 인생 행로를 볼 때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 사주를 같아서 이 사주를 갖고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 풀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개인의 운세보다도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를 움직이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운세가 좋아야 국가의 운세도 좋아지고 대통령의 운세가 나쁘면 국가의 운세도 나빠지는 현상이 벌어지니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정파적 차원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 생년, 생월, 생일, 생시로서 사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년을 갖고서 연주를 만들고 생월을 갖고서 월주를 만들고 생일을 갖고서 일주를 만들고 생시를 갖고서 시주를 만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한 주에 두 개의 글자가 있어 갖고 8글자가 돼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연월일시 아닙니까? 이렇게 연월일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연월일시가 되는데 시간상으로 볼 때 원명에서 이 대운을 빼놓고 원명에서는 이 생년을 소년기라고 하고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월을 청년기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일을 뭐냐면은 중년기라고 보고 시주를 말년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나이상으로 볼 때는 대개 연주를 1세부터 15세까지 보고 월주를 16세에서 30세, 일주를 31세에서 45세, 시주를 46세부터 죽을 때까지를 시주의 영향의 범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사주 8글자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장이 주인공 아닙니까? 사장이 유능하면 그 회사가 잘 될 것이고 사장이 무능하면 그 회사가 잘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장 밑에 일하는 직원들도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 회사의 사장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사주도 이 사주 8글자가 있지만 이 사주 8글자를 통제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일간 을목입니다. 여기서 일간 을목이 이 사주 8글자를 운영해 나가는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의 그 성질과 속성과 그 기질을 알아야만이 그 회사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주도
이 여덟 글자를 음정해 나가는 그 일간의 속성이 무엇냐, 또 그 속성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또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을목이라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주인공이 을목이라는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을목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그럼 을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을목을 일반적으로 무용으로 볼 때 화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농작물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름답지만서도, 화초는 아름답지만 조금 유약하고 좀 유순한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보통 처세술이 좋고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을목이라도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또 혹은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을목 성격은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을목은 유순하고 유약하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상황을 잘 봐야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언제 태어났느냐, 이것이 상당히 사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사주는 뭐냐면 축월달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축월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축월달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풀들이 아주 잘 자라는 때가 언제입니까? 봄과 여름에 아주 잘 무성하게 자라겠죠. 그러나 이 겨울에 풀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겨울에는 풀들이 맥을 못 칩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벌써 을목이 축월달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 보고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청소년기에 힘들게 생활을 했겠구나, 혹은 부모 덕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전부 다 부모 덕도 없고 힘드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월지와 을목과의 관계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6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6글자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러한 글자들입니다. 이러한 글자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한테 붙어서 나의 영향을 주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비록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행복하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볼 때 그러면은 6글자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6글자를 보면 이건 수고, 이것도 수고, 이것도 수입니다. 그리고 축도나 진토는 수를 먹으면 그러한 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멀리에 병화와 술토가 있지만서도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참 후에 다가오는 그러한 병화와 술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나가겠죠. 그러면 어릴 때 뭐냐면 이런 사람은 수의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가뜩이나 겨울철에 추운데 수의 기운을 받으니 더 춥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마디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다 그러면은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은 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수는 뭐냐면은 조건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겨울철에는 더욱더 춥습니다. 그래서 차갑다 춥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루로 볼 때는 이 물이라는 것은 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어둡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년에 어두운 환경에서 혹은 추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은 굉장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소년기, 청년기 이럴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또 어둡게 인생을 살아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결국은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설명할 텐데 을목의 성질은 유약하고 유순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본 속성이다 이런 데면은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격이 상당히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을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환경이냐 어떤 계절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그 기질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청소년기에 상당히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깡다구가 세지는 겁니다. 괜히 어리버리하게 살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깡이 없는 깡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환경이 어릴 때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인내심도 강하고 정신력도 강하고 남보다 더 없는 가운데서 남보다 더욱더 발전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 도리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이 도리어 본인한테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한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힘들었겠지만서도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욱더 아주 강인하고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고 머리가 좋게 발전을 해 나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뭐냐면 우리가 인동초로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의 추운 계절에 참고 살아남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사주는 굉장히 보기보다는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사주를 외유내강이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유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상당히 강한 성격을 갖추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뭐냐면은 이 을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을목이라는 것은 여기서 볼 때 이 시주의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병화가. 을목은 뭐냐면 병화를 봐야 태양을 봐야지 온도가 올라가서 꽃을 활짝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일구월씩 병화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는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멀리 있다 이겁니다. 멀리 아른아른하게 병화가 떠 있는데 가까이 있었으면 연월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애석하게도 저 멀리 시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갖다가 참고서 살아와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병화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병화는 우리가 병화의 속성을 보면은 병화는 식간 중에 최고로 존귀한 것입니다. 병화가 사주에 있고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최고를 지향하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으로 상당히 명예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병화는 정치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사주가 어둡고 추운 겨울에는 병화 태양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병화를 갈구함으로 병화만 내 것이 된다면 나의 뜻도 달성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어둡고 추우니 좌절을 많이 겪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사주가 이루어지면 자수성가팔자입니다. 이렇게 연월에 병화가 만일 떴다 한다면 부모의 혜택을 받아서 잘 살아가겠지만서도 이렇게 연월에 병화가 없고 시주에
병화가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초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말년에 약의 뜻을 이룬다 하고 원명에 지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우리가 자수성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주를 보는 핵심의 하나가 이 사주의 병과 약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주의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안 좋은 상태, 뭘로 안 좋아졌느냐 이겁니다. 이 사주가. 그것이 병입니다.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병을 제거하는 것을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 수기운이 이 사람한테는 병입니까 약입니까? 당연히 병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초년부터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골신 바라는 게 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병약을 잘 봐야만이 운을 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명에서는 이렇게 45세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46세 이후에 자기한테 좋은 병술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기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원명에 지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이 어떠냐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운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원명대로 운이 짜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명대로 운이 안 짜여져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원명대로 운이 짜여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애석하게도 운이 잘 안 짜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잘 짜여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크게 이룰 수 있고 운이 잘 안 짜여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는 서우미가 이렇게 34세 운부터 대운상으로 이렇게 화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군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을목이 여름을 만나갖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꽃을 활짝 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을 활짝 피게 되면은 이런 사주는 자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꽃이 활짝 피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우리가 이 봄철에 꽃 구경 많이 가지 않습니까? 꽃 보러. 그와 같이 이 을목이 꽃을 펴기 때문에 을목의 정체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몰리고 따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물과 명예가 이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중년부터 상당히 운이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또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무관사주다 이겁니다. 무관사주. 관이 없어요 사주에. 사주에 관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보통 사주에 관이 없으면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것을 이루기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여기에 물론 지장간에 축중신금이나 술중신금이 있지만서도 이것은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관사주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큰 권력을 이렇게 잡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육친상으로 관만 갖고서 권력이나 명예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병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화는 아까 최고로 존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양처럼 존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태양을 갖고 있는 사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능력을 발휘할 때 이 사람은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본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식신이든 상관이든 뭐 죄든 상관이 없어요. 병화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을목이 최고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를 타고났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무관사주를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에 술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술해라는 것은
주역으로 뭐냐면 건이라고 그럽니다. 건. 수레는. 그러면 이 건이라는 것은 큰 금입니다. 큰 금. 여기에 비교적 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수레에는 큰 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지울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주에 지켜져 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이 수레는 뭐냐면 하늘을 나타내고 주역상으로 또 가정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최고고 또 자연적으로 볼 때 하늘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대권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사주에 관이 없다 해도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을 지니게 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 병화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고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냐면 옛날과 달라갖고 인기가 좋은 사람이 대권이나 혹은 국회의원 등 권력을 많이 잡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큰 권력을 잡으려면 국민이 찍어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벌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도 인기가 좋으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는 시대가 요즘입니다. 이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사주에 이미 이렇게 그것이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지켜져 있는데 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운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언제 됐냐면은 경신대운에 됐습니다. 경신대운 정유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경신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경신운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륭이 상반되는 그런 운입니다. 왜 기륭이 상반되는 운이냐 하면은 우선 질적인 면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병술이라는 것은 같은 병화래도 병술은 늙은 태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석양에 지금 마지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양이다 이겁니다. 술시의 병화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늙은 태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태양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면 회광반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광반조. 회광반조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해가 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해가 강하게 비추어 하늘이 밝아지는 형상으로 석양의 그 빛이 아름다워 을목꽃이 더 활짝 피는 형상이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경공은 무령으로 바위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기 직전에 바위에 반사돼 갖고서 더욱더 그 병화 태양의 노을이 더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운이 상당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돼 있고 대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주는 뭐냐면 더군다나 또 두 번째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왜 운이냐 하면은 이 경금관이 신금이 되는 것이 을목에서는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 이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신살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귀인이 대동하고서 경금이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이 점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와 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경신운 정유년에 대권을 잡은 것만은 좋은 일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중이 상반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68세입니다. 그러면은 68세가 뭐냐면은 기해년이고
이것이 올해 2019년이고 69세가 경자년이고 이것이 2020년입니다. 70세가 신축년으로서 2021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신운으로 접어 들어가는데 신운으로 접어 들어가면은 이 신은 뭡니까? 금생수를 하죠. 이 사람의 병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을 키우는 그런 운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겁니다. 해석하기도. 그런데 세운상으로도 지금 기해 경자 신축으로 금수 기운을 강하게 이렇게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병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운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지 않은 환경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우선 조심해야 할 거는 건강관리를 우선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이 안 좋게 되면은 우선 판단력이 자꾸만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 갖고서 뭐냐면은 악수를 많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것이 뭡니까? 병술 식상과 재가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식상과 재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표현할 때 육친적으로는 뭐냐면은 가족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하라든가 참모라든가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화토 기운이 수 기운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가족이나 아랫사람이나 부하나 참모들, 지인들, 자기를 도와주는 주위 사람들이 힘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잘못된 일을 야기해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에는 더욱더 금수기운이 왕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그러한 운세로 흘러가는 거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랫사람이 보좌를 잘못한다든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갖다가 하게 된다든가 이래 갖고서 실수를 많이 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속 가족이나 혹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단속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노출되니까는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뭐냐면 내 뜻대로 안 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으로 흘러가고 잘못하면 자꾸만 악수를 놓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관점에서 조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멋있는 정신으로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려면 보다 넓은 시야로 심사숙고하고 가족과 참모진들을 잘 관리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잘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도래될 수가 있고 또 외교적 경제적 상황에도 잘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죄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68세부터 70세까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당한테 한마디 해준다면은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상대 세력의 수장이 허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기이니까 국민이 공감하는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나와갖고 잘 대처하면은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으나 시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